이제 여우님의 현재 매출과 좀 순이익이 네.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 최고 매출일 때는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합쳐가지고 정도 나왔었고요. 네,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고 계실까요? 판매 많이 되는 제품은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아크맨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저희 정튼다 채널의 현재 엔잡러이자 부업으로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대행 상품을 어떤 걸 이제 잘 팔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도 충분하게 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튼다 채널에 오셨으니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잡 해외 구매 대행 셀러 요우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유부녀이고 현재 찐찐 엔잡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왜 요우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닉네임을 지을 때 네네.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제 중국인 친구가 제 네네네. 이름이 중국어로 뭐냐라고 했을 때 네네. 요우라고 해가지고 요우라고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네이버에 요우를 검색해 보니까 네네. 요우가 또 이제 그 직장 동료 라는 비슷한 뜻이 있더라고요. 같은 계급에서 일하는 같은 직급의 동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뭔가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은 계급에 같은 일을 하는 직장 법 약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좋은 닉네임을 네. 잘 지으셨네요. 몰랐는데 좋은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우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엔잡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 원래 본업은 경영 컨설턴트이자 ISO 인증 심사원입니다. 그리고 가족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급? 네, 무급입니다. 따로 정상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진짜 도와주는 의미로 네. 도와주시는구나.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가족 회사에서 무급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정부 지원 사업 AI 매칭 프로그램을 이제 동업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커머스 좀 관련된 분야인 건가요? 이커머스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제 원래 직업인 아. 네, 경영 컨설팅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부업으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주 본업은 경영 컨설팅은 어느 분야 중심적으로? 보통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좀 놓치시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는 개인 사업으로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대표님들한테 그런 부분 안내드리고 기업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증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들 안내해드리고 네. 그리고 ISO 인증 같은 것들 심사하고 있고. 네. 인증 부분 같은 게 좀 많나 봐요. 그런 컨설팅 하는 게. 네, 맞아요. 인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증 쪽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이제 잘 나가실 것 같은데 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본업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2024년도 초반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정말 수입이 0원인 달이 있었어요. 이게 본업이 또 프리랜서인데다가 그래서 기본적인 월급이 없는데 제가 또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 그 시기에 제가 6개월 넘게 수입이 없었어요. 0원이었어요. 6개월 동안 네, 영원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원래 본업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엄청 공부를 하면서 수입이 0원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던 일을 이렇게 조금만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네네. 좀 수입이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더 마음 편하게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적은 부수입 100만 원, 150만 원만 좀 더 있었더라도 네. 좀 괜찮았을 텐데 이제 또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게 진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업이 많잖아요. 부업이 많은데 다른 유튜브를 봤는지 아니면은 지인을 소개를 받았는지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제 옛날에 알던 지인이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다른 사업하면서 그냥 부업으로, N잡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으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해봐라. 되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업자도 작년 초반에 냈었거든요. 네. 운영은 9월부터 처음 상품 업로드를 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동안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사하고 막 집 꾸미고 이러면서 평소에도 제가 해외 직구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해외 직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알리 거의 VVIP 수준? 그래서 컴퓨터 조립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품을 되게 많이 사는데 해외 직구를 평소에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게 됐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직접 직구를 하셨을 때 어느 마켓 위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직구 직접 할 때 알리랑 테무. 네. 알리테무를 많이 사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 넘어오시면서 직접적인 도면처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디로 쓰고 계세요? 저는 타오바오 위주로 타오바오. 네, 하고 있습니다. 부업이 한 개가 아니라 네. 몇 가지시기 때문에 엔잡러시잖아요. 네. 찐 엔잡러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럼 부업으로 구매 대행하고 계신다면은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업무를 하시는지. 해외 구매 대행을 딱 하는 시간은 저는 타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4시부터 거의 한 7시 정도까지 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해외 구매 대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출연도 했는데 지금도 혹시 혼자서 업무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제가 1월 달에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1월에 본업하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최고 매출을 찍으니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2월부터는 너무 예쁘고 착한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간이 짧았잖아요. 네. 거의 이게 매출이 나올 정도면 재능이 좀 있으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그 수입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솔직히 막 다른 곳에 월급이 나오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고난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항상 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정보도 서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팔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오래 알아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우님의 현재 매출과 순이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 최고 매출일 때는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합쳐가지고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 정도 나왔었고요. 평소에는 6천만 원, 7천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네. 유지하고 계세요.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일반 사업자가 있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려야 돼서. 그래서 저 해외 구매 대행도 일반 사업자로 네네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순 마진에서 10%가 남들보다 더 빠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율이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은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주력인 상품들이 다 너무 달라서 회사템들이 카테고리가 일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대형 가구류도 있고, 그리고 판매 많이 되는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그리고 산업용품도 있고, 회사들에서 구매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럼 주로 가구 인테리어 쪽이에요? 네, 가구 인테리어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가구 인테리어에서도 가정용도 나갈 거고 업소용에서도 나갈 것이고. 가정보다는 업소 위주인 업소 것 위주로? 같아요. 네. 아까 사무용품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뭐 회사 이런 업소 같은 데서.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상품 등록하시는데 수동으로 진행하시는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까지 제품은 반자동 프로그램으로만 업로드를 했고, 그 뒤에 판매가 일어나면은 반수동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판매가 일어나면은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반수동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퍼센티역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셀러분들은 막 다양하게 써볼라 할 텐데 구매된 셀러분들은 오로지 딱 퍼센티로만 쓰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첫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 퍼센티를 처음 딱 썼을 때 별로였으면 바로 다른 프로그램을 옮겼을 텐데 UI, UX 이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깔끔하고 그리고 구동 자체도 되게 빠르게 되는 편이었고 셀러들이 판매할 때 생기는 모든 경우를
퍼센티만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퍼센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집이나 아니면 가공하는 부분에 뭐 번역 그리고 올라갈 때 업로드 이런 부분도 막힘없이 잘 되나 보네요. 네, 업로드도 그렇고 키워드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필터 매칭하는 것들 수기로도 수정이 가능하고 주문 처리 기능도 잘 쓰고 있고 배대지 접수도 엄청 빨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투로 된다는 거에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아, 네네네. 저는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로 다 할 수 있다. 약간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네. 그게 실제로 딱 그 무료 체험 기간 동안 네. 사용했을 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아까 타오바오 중심적으로 소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1688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왜 굳이 타오바오 쪽으로 소싱을 하시는 걸까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요즘은 진짜 어르신 분들도 알리는 쉽게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알리테뮤는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걔네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고 알리는 너무 접근성이 좋은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나갈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찍혀서 배달이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알리익스프레스 사는 거면 내가 왜 굳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 약간 그래. 이런 생각 하실 맞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돈 더 줘가면서 그치. 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제품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알리에서 사는 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파는 제품을 쿠팡에 내가 올려가지고 그냥 파는 거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알리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1688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사실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1688에서는 대량으로 네. 사야 할인이 좀 큰데 뭐 제가 그때 최대 판매권 해서 이렇게 막 18개 이렇게 사더라도 1688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이야기해서 나 이거 이만큼 살 건데 할인 좀 해줘.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네. 재질은 좀 비슷하나요? 타오바오랑 1688 같은 동일한 제품인 거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확인했고. 네. 자, 그러면 대표님만의 상품 소싱 이제 노하우를 네.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상품을 소싱할 때 트렌드를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 제품들 있죠.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먼저 소싱을 하고 업로드 해보고 반응을 봅니다. 타오바오에서도 그 신상품이 많이 올라오나요? 타오바오도 추천 리스트가 쿠팡처럼 알고리즘이 좀 있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되게 새로운 제품들 위주로 매일매일 사이트 창이 바뀌기 때문에 타오바오 그냥 기본 화면만 계속 보더라도 발굴할 아이템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좀 대표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컨택해가지고 네. 링크 저장해두고요. 네, 그리고 수집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하기로 저장을 해둡니다. 맞아. 요즘 프로그램은 바로 수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수집은 해두고 판매할지 말지는 나중에 가격이나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따가 상품 소싱 노하우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다크맨 채널에서 볼 수 있는 한번. 건데 그 소싱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끝에 노하우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 대행은 이제 상품 노출시키려면 키워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키워드를 어떻게든 좀 고객들이 검색해서 노출시켜야 된다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가구 같은 거 검색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이런 키워드에서 뭐 2단 서랍장 이런 걸 검색했는데 2단 서랍장이라는 키워드가 맨 앞에 있는데 2단 서랍장이 아니면 그거 눌러보지 않거든요. 노출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먼저 배치하고 네. 그리고 대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뭐 아니면 생각나는 키워드들, 적합한 키워드들 최대한 제품에 맞는 키워드들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썸네일 대표적인 나온 그 그림대로 이제 대표 키워드? 네, 맞아요. 대형 키워드를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그냥 그 제품에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이름을. 네. 새로운 또 노하우네요. 새롭나요? 네. 제가 또 구매대는 좀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상품명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만들지 않나요? 요즘은 길면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랑 쿠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실제로 4개, 3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는 상품도 있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오히려 노출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판매가 일어났던
것도 저는 좀 약간 단순하게 하자 약간 이 느낌으로 처음에 네이버에 그냥 냅다 대형 키워드를 앞에 달아서 네. 되게 짧은 상품명으로 제품을 올렸었거든요. 다음날 3일 안에 바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빠르다. 한동안 1페이지에 있었어요, 제품이.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라졌답니다. 혹시 그때는 광고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를 했는데 상품을 이제 보완하라고 떴어요. 상품명을 보완하라고. 네. 상품명을 보완하고 하는데 초보고 너무 잘 모르니까 이거 고치는데 3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수정 보완돼서 다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1200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앞쪽으로 좀 오긴 했는데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이제 쿠팡은 키워드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광고를 넣으면 이제 판매가 잘 일어날 수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네. 저도 광고를 돌려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10월 달에 실수를 좀 했어요. 쿠팡에서 무료 광고 얼마 해줍니다 막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10만 원 이러면서 무료 노출 그거를 눌러놨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 전에 그냥 해놨었거든요. 근데 네네. 네이버는 한 달 정도 있어도 10만 원으로 한 지금 3개월 정도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쿠팡 광고는 1, 2주 뒤에 들어가니까 광고비가 18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쿠팡이 후불제니까 몰랐어요. 무섭죠? 네, 그래서 네. 바로 꺼버렸어요. 바로 꺼버렸고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지금 쿠팡 그래도 돌리고는 있거든요. 네. 적은 금액으로 돌리고는 있는데 네. 그때보다 1월이 매출이 4배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돌리는 것도 좀 다른가 보다면. 네, 그냥 저는 약간 벌크 위주로 해가지고 전 네. 상품이 그냥 골고루 보일 수는 있는 정도? 이 정도로 해외 구매 대행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주력이고 이러면 그 제품은 따로 이제 별도로 키워드 해가지고 매일 예산 좀 설정해가지고 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광고는 AI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벌크 광고로 돌리고 있고 네네네. 쿠팡은 제가 광고를 좀 돌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 제품은 별도로 3만 원 정도 쓰는 수준으로 돌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쿠팡에서 벌크로 광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돌리고 계시네요. 많이 노출은 안 되는데 그래도 로아스는 좀 좋은 편이에요. 의외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광고 네. 썼을 때 광고 대비로 매출액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광고도 일단 키워드를 뭐 검색했거나 했기 때문에 광고가 뜨는 거잖아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 놨기 때문에 제품들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따로 마케팅 작업이나 브랜딩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구매 대행 지금 마케팅은 좀 생각 중인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공부해가지고 제품을 올려서 구매 링크로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한국에 없는 제품들 위주로 되게 신박한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케팅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처럼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지금 빨리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업으로 본업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본업을 꼭 그만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을 때 지금 벌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냥 최대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버셔라. 그리고 부업으로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연금 복권 당첨됐는데 직장 다니는 기분. 뭐든지 버틸 수 있어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는 걸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저 순이익이 거의 진짜 직원 임금비랑 이렇게 다 빼고 네네. 한 2천 정도는 남거든요. 돈은 물론 굴러가고 있지만 근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돈이 여유로우니까 내가 뭘 해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좀 갈굼 같은 걸 당했었는데 그때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러시든 말든 그냥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오로지 나의 직장 생활을 이제 올인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 또 상황이 이번 달에 돈을 안 벌면 다음 달에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 8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2년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진짜 남들이었으면은 100번, 1000번 그만뒀을 상황인데 네. 2년을 그냥 정말 꾹꾹 참고 마음의 병이 들어가면서 다녔었는데 네. 그때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을 제가 했었다 하면 저는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신 거예요? 운중지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름에 가려진 달은 언젠가 구름이 거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제가 사실 성장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는 되게 어릴 때 그 단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구름이 거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구름이 거친 것 같아요. 구름이 거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구름이 거친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씩 좀 풀리면서 이제 네, 성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약간 행복 질량의 법칙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남들이 평생 동안 불행할 만큼 이미 다 겪었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불행이 와도 떳떳하게 확 밀쳐내릴 수 있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보다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잘 풀리던 사람이 그렇죠. 불행 조금 오면 확 무너지는데. 저는 넘어지지 않고 네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매출과 직원분도 계시고 네. 사무실도 차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오신 것도 사실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마인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신 거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쭉 계속 번창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좋겠습니다. 듭니다. 요 대표님도 앞으로 사업에 이제 확장해 나가실 텐데 목표와 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저희 직원이 진짜 저희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너무 착하고 예쁜 친구인데 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일단 약속한 게 있어요. 꼭 선배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 월급도 많이 주면서 선배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네. 다른 직원도 채용할 수 있게 사업을 번창시키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추후에 제가 좀 발굴해 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정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쉽게 재고를 보유한 다음에 수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역으로 수출을 하시겠다. 네, 저는 수입보다는 이제 수출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미 생각해 놓은 아이템은 있는데 구매 대행이 안정화되고 하면은 수출까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강의를 좋은 기회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할 때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강의 듣고 싶어서 이 강의 저 강의 되게 많이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수입이 없을 때라서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정말 저렴하게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N잡을 시작하셔가지고 네네.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시작하셔가지고 저처럼 좌충우돌 겪으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덜 겪게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네네.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시행착오들 겪으면서 저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멱살 잡고 끌려가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다 목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많은 응원을 해드릴 거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이 이게 길면 길고 짧긴 짧았는데 저랑 함께 촬영한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크맨님 영상 보다가 네네. 실제로 뵈니까 되게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직 셀러이신 분을 이렇게 실제로 처음 봬요. 현직으로 온라인 셀러이신 분을. 네네. 저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 대표님은 알지만 그렇지, 맞네. 이렇게 부업으로 뭐 하시는 엔잡 셀러분은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너무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셀러분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맨님이 실제로는 되게 뽀샤시하시고 네.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되게 어려 보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약간 대학교 갓 졸업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세요. 너무 좋게 봐주셨는데. 진짜예요. 진짜요? 저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촬영 편하게 제가 준비는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네, 오늘 중국 구매대행 셀러 요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현재 중국 구매대행을 무지성 닭등도 아니고 남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 보았고, 지금 부업으로 진행 중이신데 이렇게 폭풍 성장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계실 텐데, 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언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요 대표님도 사업 번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응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어요. 나 이런 인터뷰 너무 재밌어요. 제가 타오바오 퍼센티, 판다랭크 이런 거 이용해서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저는 일단 퍼센티에 한번 들어가 줍니다. 셀러 캘린더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시즌 상품이 아닌 제품 위주로 소싱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텃밭 상자, 베란다 화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즌 키워드 같지만 꼭 그렇게 엄청 시즌 키워드는 아닌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벤치 수납장에 좋은 것 같은데 벤치 수납장으로 타오바오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수납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요. 저는 항상 이거 한 번 더 눌러서 이 중국어가 한국어가 맞는지, 한국어로도 똑같이 나오는지 정확한 단어인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벤치 수납장 여기다가 한번 검색해봅니다. 벤치 수납장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매출이 많은 제품들 위주로 좀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벤치 수납장 이런 제품들 지금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이죠.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놔뒀을 때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 수집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깔끔한 제품들 위주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진 제품들은 올려놓으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제품도 수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벤치 수납장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벤치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물건이 이렇게 보이게끔 나오는 거를 찾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품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수집을 다 몇 개 쭉 하시고 나면 저는 이 제품이 진짜 상품성이 좀 있는 건지 판다랭크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럼 셀러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 제품들이 여기 메인 이미지로 노출되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보고, 그리고 상품 검색수도 한번 봅니다. 검색량은 적은데 시장 규모가 좀 큰 편이죠. 경쟁 강도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제품이 예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 부분에 아까 전에 수집했던 그런 상품들이 아닌 것들이 여기에 많을수록 좋아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리뷰도 많고, 그리고 이미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보다는 이 화면에서 네이버 탑10 상품에 없어 보이는 제품을 위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신규 상품을 수집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퍼센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수집 상품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이런 제품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제품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을 이제 지어줄 건데요. 일단은 아까 먼저 골랐던 벤치 수납장. 왜냐하면 벤치 수납장 맞거든요. 그래서 벤치 수납장을 먼저 입력해주고, 상품명 뒤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퍼센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품명 추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단어가 그냥 연관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이 많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벤치 수납장, 벤치, 그리고 이 제품은 야외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야외, 그리고 인테리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보다는 저는 원목이 좋을 것 같아요. 원목, 그리고 앤틱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앤틱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판다랭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연관 키워드들이 나와요. 근데 연관 키워드들 중에서 쓸만한 게 크게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기서 월 검색량이 좀 많은 벤치형 수납 의자가 있네요. 경쟁률이 너무 안 좋네요. 월 검색량이 많은 단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의자 수납장. 그러면 여기서 의자 수납장
요렇게까지 추가해주고 저는 사실 상품명은 30자 미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소싱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상품명 제일 앞에는 우리가 올릴 상품이랑 정확한 단어가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적합한 제품을 찾으면 그 뒤에 다른 키워드들을 조금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상품명을 짓고 제품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